학대 얘기를 하니까 동물 학대자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동물 학대자들이 결국은 사람을 또 동물 다루듯이 하게 된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동물 이슈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서점 편집자의 눈으로 고른 좋은 책 소개해드리는 시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 오늘은 책방 사춘기 유지연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20년차 신문기자이자 책을 읽고 소개하는 문화부 기자. 네. 조선일보 최초의 여성 출판 팀장인 과가람 작가의 쓰는 직업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매일 신문을 살피시거나 아니면 책에 관심이 있는 독자분들이라면 좀 익숙한 저자님이실 수 있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쓰는 직업이라는 제목 그대로 작가 자신의 직업인 신문기자로서의 삶을 다루면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고 듣고 읽고 느끼면서 결국은 쓰는 일로 기결되는 글쓰기가 어떻게 자신의 삶에 배어 있는지를 살피는 이야기고요. 한동안 그 사이드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 부캐라고 하죠. 아, 부캐?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맞아요. 본업으로 바쁜 일상을 살지만 퇴근한 이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찾음으로써 삶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데요. 이 과가람 작가의 경우도 주중에는 신문기자로 또 주말에는 에세이스트로 본업과 부캐를 둘 다 가지고 있는데요. 둘 다 근데 다 글을 쓰는 거라 좀 힘드시긴 하겠는데. 맞아요. 네. 이렇게 글쓰기라는 이제 행위를 하고 계시는데 약간 이게 기사와 에세이라는 좀 다른 장르의 쓰기를 통해서 나를 지켜낸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네.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일이 되는 건지 일이 내가 되는 건지 뭐 이런 삶을 살 때도 있고 번아웃도 오고. 근데 보통은 그래서 이 번아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분은 뭐 다른 걸 하시거든요. 맞아요. 막 좀 공적인 일을 하신다던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하니까 말 말고 이제 글을 쓰는 걸 해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계속 일의 연장선인 쓰기를 이렇게 해서 극복을 한다는 게 전 참 놀라운데요.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이 책을 읽게 됐는데요. 그 책의 앞머리에 보면 일이 힘들수록 나는 더 많이 썼다. 쓰는 것만이 나를 견딜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쓰는 일이 직업인데 또 썼다고 하면서 이제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글 쓰는 일이 직업이라서 일이 끝난 후에도 글을 쓸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건 아니지만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그런 소셜미디어에 짧은 글이나마 매일 올리고 잠든다는 건데 이렇게 해야만 그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회사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에 완전히 잠식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말은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기자의 글쓰기와 에세이스트의 글쓰기는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기사는 이제 객관성과 정확성을 좀 중시하는 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좀 나를 지워야 하는 글인데, 맞아요. 네, 그 에세이는 오히려 나를 조금 더 드러낼 수 있는,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를 지워내고 싶지 않은 욕망이 강해져서 약간 좀 이 회사 인간으로서의 나보다 좀 나도 이렇게 살리면서 나를 들여다보고 살피고 그런 글쓰기를 하자는 마음으로 이제 이 두 가지 글을 쓰게 되었고요. 회사원으로서 이제 주중에는 글쓰기를 하지만 자아실현은 밖에서 하자는 마음으로 이제 스스로를 썬데이 라이터. 이 표현 좋은데요? 좋죠. 썬데이 라이터. 네. 멋있는 것 같아요. 썬데이 라이터. 그래서 그렇게 칭하면서 퇴근 후나 주말에 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나를 지우면서도 살리는 그런 회복의 흐름을 통해서 이 쓰기가 일과 나 사이의 균형을 찾고 생산과 회복을 동시에 가능하게 만드는 그 워라밸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굉장히 공감하네요. 저도 방송을 한다는 거는 저를 지우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를 드러내면서 방송을 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뭐 제 얘기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따로 또 그 삶에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군요. 근데 작가가 이제 뭐 작가라는 건 모두 원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일과 자신이 하는 일을 잘 연결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다른 뭐 소설 제목도 있듯이 모든 일에는 기쁨도 있는 만큼 또 힘들고 슬픈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앞서 말한 이야기는 일 밖에서의 어떤 또 다른 기쁨을 찾아내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였는데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이제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나의 이 슬픔을 기쁨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지를 그렇죠. 다루고 있는데 왜 보통 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지 말아라라는 조언도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또 싫어하게 된다 이런 네, 얘기도 맞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예. 좋아하는 일이 되면 좀 괴로운 감정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 과가람 작가님도 책을 좋아하셔서 아마 이제 문화부 기자 쪽으로 발령이 나셔서 이제 글을 쓰고 계시겠지만 네. 이 출판 담당 기자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그냥 마냥 즐길 수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그렇죠. 기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책 읽는 대가로 직업도 갖고 돈도 받고 이렇게 약간 선망하는 꿈의 직업일 것 참 같지만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예. 들지만 나름 이제 출판 기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그렇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영화나 공연처럼 약간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는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책은 어디서나 읽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집으로 갖고 오게 되는 경우가 조금 회사에서 많아요. 어떻게 다 읽어요. 그렇죠. 그 책이 많고 네. 일단 요즘에 출판되는 책들도 많고 네, 매일 신간이 쏟아지다 보니까 일상이 다 그냥 일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이 일상이 네. 이제 공사 구분이 어렵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자신이 좋아하는 책만 읽을 수 절대 없잖아요. 없고, 네. 네 맞아요. 또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제 신간을 모두 검토하는 일이 만약 벅차기 때문에 약간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약간 맞습니다. 소모되고 필요한 작업이고요. 또 기사를 다루는 기자라는 직업인 만큼 이렇게 객관성이나 균형을 가져야 되는 위치다 보니까 책을 선정할 때도 단순히 좋은 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고 이런저런 신경 쓸 부분들이 많아요. 그 예를 들면 출판사나 저자가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안배도 해야 하고 또 뭐 쉽게 보면 그냥 베스트셀러를 소개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잘 팔리는 책과 신문에서 소개하는 책은 온도차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렇죠. 네, 파는 것은 상인의 미덕이지만 기자의 미덕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좀 의식적으로 상업주의와는 거리를 두려고 노력한다는 대목이 있는데 저도 약간 작은 책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이 부분이 공감이 그렇죠. 가더라고요. 큰 책방들 그냥 베스트셀러 쭉 네. 진열해 놓는 거랑 또 다르시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저희는 차별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이라도 다른 발견이 가능하도록 큐레이션을 꾸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좀 많이 공감이 갔고 또 이제 인쇄 매체가 사양길로 접어든 이 시대에 종이 신문의 경쟁력도 그렇지 않은 책들을 소개하는 데 있지 않을까라고 이런 자부심이 있는 발언도 이렇게 담고 있고요. 그렇죠. 제가 좀 재미있게 느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노벨문학상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예, 문화부 기자들이 대부분은 그 개인 플레이를 하기 마련인데 단합할 때가 딱 1년에 딱 한 번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노벨문학상 발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다 모이시는 모양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일을 조금 같이 하게 되는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떨리는 마음으로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작가 책들도 미리 검토를 다 해놔야 되고. 그렇죠. 약간 후보로 거론된 분들의 책도 다 읽어야 되고. 근데 또 그 엉뚱한 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를 가늠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이 재밌었어요. 나의 복지를 위해서는 유명한 사람이 안 된다는 우스갯소리를 하셨는데 유명한 사람들은 해야 할 이야기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특집 기사를 써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예. 지난해 아니에르노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많은 분들이 팬층이 좋아하시죠.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도서도 많이 번역되어서 소개되어 있어가지고 고통 아닌 고통 속에서 기사를 썼다는 이야기도 이 책에 실려 물론 있습니다. 아니에르노의 책이 그렇게 막 두꺼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또 다 안 보고서는 함부로 그걸 쓰실 수가 없을 테니까. 맞아요. 네. 예, 그랬겠네요. 지금 마음산책 출판사에서 지금 이렇게 직업 이야기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이렇게 지금 쭉 나오고 있고 이 책은 8번째로 소개되는 직업 이야기 시리즈예요. 그래서 앞서는 뭐 박물관 연구원 있고 뭐 편집자도 있고 번역가도 있고 이렇게 조금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조금 보여주는 시리즈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기자라는 그럼 직업에 대한 이해도 이 안에서는 높일 수가 있겠네요. 네, 그 단순히 이제 개인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좀 저희가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겉으로만 알고 있었던 면보다는 조금 내밀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데 보통 그냥 기자라는 직업이 이게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정도로만 보통 이제 생각을 하는데 기사도 결국엔 콘텐츠 하나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가 동반되더라고요. 이 책에서 보여주는 그 과정을 살피면 뭐 쓰는 일뿐만 아니라 고치는
일도 당연히 쓰는 이들이 하고 그렇죠. 또 기사가 아무래도 되게 끊임없는 수정이 필요한 글쓰기다 보니까 이렇게 수시로 바뀌거나 다양한 입장에서 봐야 되는 사실 확인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시간에 쫓기면서도 끝까지 수정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작업이 동반되는. 팩트 체크를 하셔야 네,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또 일에 늘 치여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 같은 주변을 못 챙겨서 기자 생활을 외롭다고 표현도 해주고 계시고 또 이렇게 자신을 성장시킨 일이 너무 좋지만 좋은 만큼 싫어서 울고 또 힘들어서 비명도 질러보고 버거워서 도망도 가면서 그 사이사이 자리한 보람과 기쁨에 중독되어서 이렇게 20년을 버텼던 게 아닌가 하면서 이 책은 결국엔 이 책에 쓰인 이야기들은 러브스토리다 라고 고백을 하고 계세요.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결국엔 그랬던 게 아니었나 하면서 사실 일에도 밀당이 필요하다. 적당한 무심함과 거리감을 의식적으로 유지하면서 거기서 비롯되는 긴장감을 즐겨서 일은 일이고 나는 나다라는 명확한 경계가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쓰기라는 그 일을 직업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일로도 가져갈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쓰는 직업이라는 그 제목에서는 쓰는 것과 관련된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직업을 대하는 어떤 한 사람의 태도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네요. 네, 그러기도 하고 저희가 뭐 아무래도 이 일을 그러니까 좀 다른 일이라고 할지라도 좀 나와 비슷한 점을 찾으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있을 것 같고 이 작가님께서는 자신이 훌륭한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자로 버틸 수 있었다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 사명감에 과몰입되지 않은 그 솔직함을 보여줬기에 이 작가가 더 멋진 쓰는 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쓰는 사람이지만 일이 전부가 아닌 그 주말과 주중에 다른 글을 쓰면서 그 두 세계 사이에 발을 걸치고 나라는 자아를 충족시키고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조금 방황하는 사람들한테